귀신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려서 꼭 하지 않는 행동이 생긴다거나 하다못해 잘 즐기던 취미를 없애고 만나던 사람을 안 만나는 사례도 있죠. 귀신도 귀신 나름이지만 그만큼 심하게 당하게 된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고 듣고만 있어도 진짜 겁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여러분은 무당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점집에 가본 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꼭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무당, 점집 혹은 사주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가 있죠.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깃발이 걸린 집 근처에 가거나 신년에 운세나 사주를 보러 가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죠. 그렇다고 저희 집은 천주교나 기독교를 비롯해 그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유에 대해 추측할 방법이 전무했는데 비로소 최근에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 동갑내기 친구로 80년대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당시 결혼하는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두 분의 결혼 나이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25살이었죠. 어머니가 갓 졸업해 취직했을 당시 아버지는 이제가 전역하여 복학한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두 분은 그 시기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과속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지만 분명 제가 태어난 시기는 두 분이 결혼을 하고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어려서부터 두 분의 결혼 나이를 알고 있었던 터라 몇 번이고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상황이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친가나 외가에서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다가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저한테 어디 괜찮은 색시 없냐, 여자친구도 없이 그렇게 살 거냐,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을 거냐고 핀잔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 부모님 세대와 달라서 결혼도 그리 빨리 하지 않고 빨리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니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나 아버지도 대세에 따라서 일찍 결혼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반문한 것이었는데 엄마는 그건 네 아빠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아버지께서 엄마를 째려보시는데 엄마는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시더군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왜 아버지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부랴부랴 고기를 더 내어오시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국을 떠서 드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뭐 잘못 말한 거라도 있어? 왜 아버지 때문에 먼저 결혼했다는 거야? 누가 엄마를 뺏어라도 가려고 했대? 엄마는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뭐 이상한 곳에 안 가지? 사주나 이런 거 말이다. 요새 젊은 애들 많이 간다던데. 갑작스런 대화 주제 변화에 그런 곳에 뭐 하러 가냐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 질문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임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랑 빨리 결혼하게 된 건 집에서 빨리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던 집에서 빨리 나와야 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결혼하자는 생각이었지.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집을 빨리 나와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건 이해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고 다른 친구들은 하숙집에 머물렀지만 아버지는 그냥 반자를 얻으셨대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누가 간섭한 것도 싫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복덕방을 전전하며 반자방을 하나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하숙집의 반값 정도로 월세가 엄청 저렴하더랍니다. 참고로 그 집은 서울 화양동 근처에 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갓 복학했던 터라 돈도 벌어야 했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이 싼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 방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학과 사람들이 워낙 술을 마시기도 했고 아버지도 그러셨다 보니 밖에서 술을 마시고 소위 운동권으로 참여하시기도 해서 집을 잘 못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처음 한 달을 거의 밖에서만 지내다 이제는 정신 좀 차리라는 당시 여자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뜩 드셨답니다. 그래서 학업도 열심히 챙기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열심히 사셨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지 이불을 펴고 눕자마자 잠에 드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듯이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나셨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느껴오면서 주변에 두었던 주전자에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죠. 거의 한 통을 다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있던 것까지 꺼내 먹었죠. 이러다 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걱정도 무색하게 물은 잘 넘어갔고 겨우 갈증이 해소되었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로 기이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부터는 갈증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따금씩 그 생각이 나서 아예 주무실 때 물을 한가득 주전자에 따라 놓고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중간고사 시험이 다가와 열심히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날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술을 마시자고 했답니다. 안 그래도 술 생각이 나서 죽겠는데 잘됐다 싶어 에라 모르겠다 도서관을 나왔죠. 그렇게 학교 근처 대포집에서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동기 한 명이 자기 방 가서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걸 겨우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름이 다 된 시점이라 엄청 더워서 오는 내내 땀을 흘리셨대요. 안 그래도 술에 취해 몸도 뜨거운데 열대야까지 있으니 이건 또 어떻게 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지요.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해 터벅터벅 계단을 밟고 내려가 방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걸 집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불어오더랍니다. 집안 곳곳에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한기가 느껴지는데 열이 많던 아버지는 이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반지하로 구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방에 들어가 이불도 안 펴고 배그만 깔아놓고 신나게 코를 고셨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시원하던지 자는 내내 행복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잘 자고 있던 와중에 방 안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워낙 쥐가 많던 시대라 마당에 쥐라도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암만 들어봐도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쥐가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건 큰일이다 싶어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난생 처음 가위라는 걸 눌리셨던 건데 내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건지 만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찍찍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고 있었고 눈만 치켜뜬 채로 한동안은 계속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시야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오더랍니다. 시야 오른편에 웬 검은 형체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곧장 오른쪽을 쳐다보며 저게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웬 사람이 벽에 붙어있더랍니다. 벽에 붙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형형색색의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갓을 쓰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바른 맨발이었죠. 몸은 안 움직이고 눈에는 헛것이 보이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답니다. 무엇보다도 벽에 붙어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180도 돌려서는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이게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머리가 다 헝클어져서 갓을 쓰고 있는데도 옆에 엉겨붙은 듯 해진 머리가 나와 있었죠. 눈이 어찌나 크던지 얼굴의 3분의 1은 눈알 같다는 게 아버지의 말이었고요. 너무 섬뜩하게 생겨서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는데 본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끄끄대면서 고개만 겨우 위아래로 움직이며 발버둥을 치는데 여자는 그 모습이 재밌다는 듯 입꼬리를 좌우로 찢으며 웃고 있었죠.
왜 그러시는 거냐, 살려달라 등등 온갖 소리를 다 내봤지만 입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벽에 붙어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내 방바닥으로 떨어졌죠. 떨어짐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기어서 아버지 눈앞에 얼굴을 들이미는데 눈을 감으려고 아무리 힘을 줘도 그 여자 눈알만 쳐다보게 되더랍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무서운 눈빛과 웃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던 여자는 말했습니다. 네 애미애비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싶지. 네 애미애비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줄까? 여자는 아버지 눈을 보며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확히 3번은 더 똑같은 말을 하고 가위에서 깨어나셨죠. 분명 아직도 집안은 냉기로 가득한데 아버지 등 쪽에 땀이 흥건했고 이마와 목에도 땀이 차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일어남과 동시에 한 달 전에 느껴졌던 갈증이 올라오며 주전자에 있던 물과 냉장고에 있던 물까지 죄다 비우셨다고 하더군요. 반지하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햇빛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한시도 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나고 무서우셨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그 여자의 말과 눈앞에 맴도는 여자의 표정이 지금도 방 안에 있는 것 같이 생생했죠. 아버지는 그대로 슬리퍼만 끌고 밖으로 나와 한참을 마당에 가만히 서 있었대요. 도저히 들어갈 용기는 안 나고 무섭지만 딱히 뭘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때 시간이 아침 8시 정도였는데 거의 1시간을 마당에 가만히 있으셨답니다. 그러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마당 텃밭에 물을 주러 나온 건지 아니면 창문으로 멍하니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건지 밖에 나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대충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학생 무슨 일 있냐고 뭐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냐고 묻더래요. 악몽을 꾼 것 같다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웬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왜? 여자가 나왔어? 어디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도 엄청 조심스럽게 묻는데 딱 봐도 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묻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웬 여자가 벽에 붙어 있었다고 대답했는데 아주머니는 되려 그 여자가 무슨 옷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더래요. 이때 이 사람 분명 뭐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죠. 그래서 무당옷 같은 거 입고 있었고 나한테 우리 부모님 죽을 날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낱낱이 그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던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보증금 주겠다고 내 형편도 좋지 않지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이번 달 월세는 안 줘도 된다고 말하더래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한테 따지듯이 말했답니다. 저기 귀신 나오는 거 알고 있었냐? 뭐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거냐고 고성을 지르셨지요. 하지만 미안함도 없었는지 아줌마도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학생이 잘못한 거고 값이 싼 만큼 뭐가 있는 걸 아니겠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죠. 집 안에 있던 주인 아저씨까지 나올 정도로 싸움이 커졌는데 1시간 내내 서로 악을 질러가며 싸웠고 아저씨가 말려서 겨우 진정되었답니다. 아저씨가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주며 아버지를 달랬는데 악에 바친 아버지는 아저씨한테도 화를 내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그냥 아줌마의 반응을 토대로 화를 냈던 거지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거나 뭐 저주에 걸렸다는 건지 그런 건 전혀 몰랐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도 화를 내니 주인 아저씨가 천천히 말을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는 아저씨에게 절대로 어디 가지 말라고 말하고는 같이 짐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하고 그대로 짐 싸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 전 그 반지하방에 여자 하나가 들어와 살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아줌마가 시기할 정도로 엄청 젊고 예뻤다고 하고요. 여자 혼자서 반지하방에 살겠다고 왔는데 무섭지도 않은지 그리고 어찌나 당차던지 꽤나 당돌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 이사를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무렵 이 여자가 보통 젊은 여자가 아니라 같이 내림을 받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집 밖에 깃발을 걸어놓지도 않았고 간판 하나 없는데 어찌나 손님이 많은지 신발이 좋은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대요.
그럴 때마다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속이 타들어갔는데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결국 무당집이다 보니 그리 좋진 않았죠. 그럼에도 나가라고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속만 탔다고 하시더군요. 여자가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연탄을 갈러 나왔던 아저씨가 슬쩍 반지하 창문을 통해 안을 봤는데 보통 있어야 할 시간인데 불이 꺼져 있더래요. 오늘은 장사를 안 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끝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매캐하면서도 썩은 고기에서나 날 법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가 냄새를 따라가다가 반지하방 안에서 나는 걸 알게 됩니다. 야단났다 싶어 비상열쇠를 들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 그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여자 몸에서 그 냄새가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경찰이 와 조사를 했고 사인이 밝혀졌는데 여자가 음독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뭔 독약을 먹었는지 맹독을 먹어서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났던 거였고요. 조금 의아했던 건 장사도 잘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그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일부 손님들에게 비방 같은 걸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이 노해서 벌을 내린 거라는 소문이 많았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때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다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증상은 똑같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고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시달려서 전부 다 집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1년을 방을 놀리고 있다가 다시 복덕방에 냈던 건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아버지께서 오래 사셔서 괜찮은 줄 알았대요. 물론 아버지는 밖에서 많이 계셨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짐을 쌓아 친구 집으로 가셨는데 다른 집을 마련하려고 하던 와중에 친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유로 그냥 결혼하셨던 겁니다. 지금 구할 거면 그냥 같이 살면서 결혼부터 하라는 제안이었죠. 문제는 아버지께서 이따금씩 그때의 꿈을 다시금 꾸면서 엄마와 결혼하고서도 몇 번이고 시달리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를 낳고도 밤새 시달린 적이 있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고요. 물론 무당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저한테도 얼씬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을 때 아마 그걸 나한테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얼마나 악독한 것이면 죽어서도 산 사람에게 그렇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로 무당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다시금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당이 살던 집, 무당이 죽어나간 집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담이네요. 죽어서도 악만이 남아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면 참 섬뜩하게도 충격적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음독을 해서 죽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본인 스스로도 억울하니까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겠죠. 무당귀, 무당이 악귀가 되면 정말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만 봐도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하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